자, 이번 시간에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도수 분포 다각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탐구활동을 보면 황사가 심한 봄철에 미세먼지의 양이 많아진다. 다음은 2011년 3월 우리나라 32개 도시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여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이 표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의 일부입니다. 자, 1번 도수 분포표를 보고 그래프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40 이상 50 미만이 하나지요. 40 이상 50 미만이 하나, 그리고 50 이상 60 미만이 9.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도 60 이상 70 미만이 5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5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자, 또한 70 이상 80 미만 13이니까 또 13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자 했는데, 가로축을 보면 여기 40, 50, 60, 7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요것은 도수분포표상에서 40 이상 50 미만, 자, 50 이상 60 미만. 자, 어때요? 요 부분은 계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로축을 보면 2, 4, 6, 8에 이제 이렇게 있지만 여기 1, 다음에 여기는 9,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5. 자, 도수를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로는 계급, 세로는 도수. 자, 3번. 그래프가 도수 분포표보다 편리한 점을 이야기하여 보아라 그랬는데, 도수가 가장 많은 계급을 말하여라 그러면 어쨌든 얘도 처음부터 쭉 한번 봐야 돼요. 하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에 해당되는 70 이상 80 미만임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듯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라는 뜻이 기둥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자, 히스토그램은 어떻다? 이렇게 기둥처럼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나타낸 요 그림, 요거를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히스토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0에서 40인 부분은 건너뛰었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0부터 40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 물결 표시로, 그리고 필요한 40부터 썼습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는 각 계급, 대신에 계급의 양 끝값을 씁니다. 40 이상 50 미만이면 40에서 50, 여기도 40에서 50. 자,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차례로 적는다. 세로축에는 도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계급의 크기, 이 계급의 크기는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또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이 히스토그램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막대 그래프는 하나의 점, 그러니까 20이라는 값에 대해서 도수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막대를 그리는데, 얘는 지금 이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값이에요. 40에서 50, 50에서 60. 이게 뭔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얘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다닥다닥 붙여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스토그램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50 이상 70 미만이 1명. 그러면 얘도 50 이상 70 미만에 해당되는 게 1명. 70 이상 90 미만이 9. 그러면 70 이상 90 미만이 9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면 이것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면 50m 달리기 기록이 7초 이상 8초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이냐. 자, 봅시다. 7초 이상 8초 미만이면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금
10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10명.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8초 이상 9초 미만이라고 하고 계급의 도수는 16이 됩니다. 자, 그럼 주연이 대반 학생 모두 몇 명이냐 했는데 여기에 도수를 모두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2, 10, 16,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리고 여기는 2, 그리고 1. 자, 여기에 해당되는 2 더하기 10, 16, 6, 2, 1 모두 합치면 도수의 총합, 즉 주연이 대반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자, 기존의 히스토그램에서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원래 기존의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양 끝값, 여기 끝에 구간이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수는 0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0과 이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과 연결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양 끝값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을 이어서 만들면 이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근데 왜 다각형이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을 다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변이 7개 있는 다각형이다 해서 뭐 칠각형 뭐 요런 의미에서 다각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이건 역시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전체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자, 요 가로축 요 선과 이 도수분포 요 선, 요걸로 이루어진 요 넓이, 요 다각형에 대한 넓이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요 히스토그램의 합과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삼각형, 여기 부분과 여기 있는 삼각형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여기 있는 거 띄어다 여기다 붙인다 생각을 하면 직사각형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그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을 볼까요?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일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20도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18도 이상 20도 미만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도수는 4, 그래서 4일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이거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요 부분 24 이상 26 미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기온이 22도씨 이상인 날은 모두 며칠인가? 22 이상인 부분의 날은 여기 더하기 여기 2 더하기 11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요거와 요것을 더하면 13. 그래서 22도씨 이상인 날은 모두 13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자, 양 끝에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수를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과 연결한다는 사실.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사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나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다는 사실. 요 부분을 주의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계급, 그 다음에 세로는 도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